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HLB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주식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또 이제 휴일이에요.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영상을 또 마지막으로 내일은 또 가족분들과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시간 또 보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사실 화장품으로 시작해서 화장품으로 끝난 하루였습니다. 뭐 외국인들 코스피에서는 매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코스닥은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의 포지션은 어떻다? 시장 방어성 포지션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즉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코스닥이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버텨주는 종목,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결국 누구다? 현재는 바이오입니다. 예전에 셀트리온, 그러니까 2000 몇 년도죠? 18년도인가? 요때죠. 2017년도, 18년도 때 코스닥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때 이제 셀트리온하고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아시죠? 필룩스, 그죠? 신라젠, 이런 종목들이 미친 듯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는 사실 이제 코로나, 요때를 제외하고는 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대부분 좀 방어성 움직임이 많았어요. 저때 이제 셀트리온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주도 움직일 때를 거의 대부분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지금도 약간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HLB 이런 친구들이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하늘바이오포만 오늘 흑자 전환을 했고요.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 개별적인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만 크게 시장에서 오늘 바이오가 됐든지 반도체가 됐든지 크게 움직이지 않을 때 지수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 그걸 방어해 주는 건 여전히 오늘도 확인한 게 바이오였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는 제가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말씀을 드렸냐, 지금 어쨌든 간에 5월 말까지 우리가 기다릴 법한 재료가 있다라는 거 방점을 찍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재료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기대했던 재료가 현실화가 됐을 때는 첫 번째 재료 소멸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 거의 몇몇 주주분들이 거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HLB라는 기업을 같이 분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주식을 분석해서 주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혹은 혹여나 만약에 손실이다라고 했을 때 그 손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포커스를 둔다면, 지금 파동을 어느 정도 그려놨기 때문에 요 파동을 이미 그려놨고 이제 3차 상승을 만들어 놓고 고점 한번 찍어주고 지금 다시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 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재료가 노출되고 이거는 진짜 센 재료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 예상했었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이 정도는 예상했어 정도의 해석이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해준다면 재료 소멸에 대한 관점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 시즌이죠.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실적이 쏟아져 나왔어요. 즉 재료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재료가 나왔는데 실적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가들이 다 떨어졌나요? 아니죠. 상식적으로 1+1은 2다라는 판단이라면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못 나오면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는 무조건 떨어져야 되죠. 근데 정반대죠. 실적이 못 나오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어떠한 재료가 노출이 됐을 때 결국 시장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꼭 HLB라는 종목의 특성뿐만 아니라 대부분 우리나라 종목들이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굉장히 좋대. 누가 봐도 좋아 보여. 이거는 재료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터지는 재료야.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글로벌하게 먹힐 수 있는 재료야 라고 하는 재료들이 우리나라의 HLB, 알테오젠 이런 애들 빼고도 없었을까요? 과거에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종목들이 꾸준한 연속성을 못 가지는 종목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 이유가 뭐다? 시장에서 판단하기에 이 정도 재료로 이 재료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떨어졌고, 이 재료는 지금은 미약하지만 혹은 이거는 대박이야 라고 하는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일반화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이오 종목이 재료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것도 아니고, 바이오 종목이 재료가 나왔다고 무조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결국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 주는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종목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게 결국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차트나 가격은
그 다음 얘기죠, 결국. 5월 달에 나올 파워풀한 이슈가 시장에 노출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나서 대응을 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5월 말까지 재료가 연속성이 있으니 5월에 나오는 재료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전까지 움직임은 부수적으로는 차트는 현재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런 파동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더 하시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어쨌든 간에 뭐 오늘 하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으로 시작해서 화장품으로 끝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제 또 FOMC도 있고 내일 또 휴일이다 보니까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FOMC 또 잘 마무리가 되면 또 우리나라 시장 또 긍정적인 분위기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내일은 또 말씀드린 대로 푸시시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또 목요일 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